네, 오늘 시장 돌아보고 내일장 방향과 속도 한 번에 잡아보는 긴급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두 가지 안건 다뤄볼 텐데요.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설 연휴를 앞두고 숨고르는 하루였습니다. 이 든든한 두 분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정택은 미래경제연구소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쉬어갔는데요. 두 분이 어떤 안건 가져왔을지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성훈 대표는 자동차 가져왔고요. 정택은 이사는 전력 설비 섹터 가져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안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성훈 대표가 가져온 안건인데요. 자율주행 파운드리 전략 먹힐까? 자동차주 전망은 올라왔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았습니다. 이 구글 웨이모에 2028년까지 자율주행 차량 5만 대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약 3조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은 대표님, 현대차가 공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로봇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밸류체인으로도 묶이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또 현대차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까지 시세를 내줬습니다. 이 관련주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오랜만에 자동차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하루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동안에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사실 이제 한 2, 3주간의 길다면 긴 조정폭을 일부는 받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상호 관세율이 재차 이제 25%로 인상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관해서 주가가 좀 더 이제 압박감을 받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지만은 일단 정부에서는 3월에 이 국회에서 이제 대미투자법이 이제 통과가 됐을 때 미국의 관세 인상은 그래도 유예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오늘 현대차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네. 앞서서도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구글의 웨이모에 공급하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제 28년까지 최소 5만 대 이상의 보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매출 규모로 산정해서 3조 이상의 또 수익원이 발생을 한다라는 그런 흐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가 오늘 또 한 번에 또 이제 혁신적인 또 로봇에 대한 시연을 하나 보여줬는데 이 아틀라스가 공중 제비를 몇 바퀴를 이제 돌면서 네. 투입에 대한 이제 열망을 하나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KB증권에서도 사실 현대차가 오랜만에 또 레포트가 하나 발간이 됐습니다. 테슬라 대비해서 사실 지금 시총은 20분의 1인데 견주어 봤을 때 뒤지지 않는 그런 로봇에 대한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지금 산업에 투입했을 때 오히려 옵티머스보다 앞설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지금의 현대차 관련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굉장히 좀 저렴한 영역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목표 TP를 막 80만 원까지 높여주는 상황이고 네. 일단 자율주행차와 더불어서 로봇에 우리가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는 액추에이터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상승을 같이 한 상황이라서 네. 사실 이제 설 전후로 해서 저는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의 부각이 이제 좀 살아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안건을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현대차 그룹을 필두해서 자동차 부품주,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까지 이제 살아나는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조금은 쉬어갔지만 이 자동차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다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정택은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님,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FSD가 네. 현재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졌다라는 거에는 모두가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엔비디아가 새로운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항마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데이터가 축적이 좀 돼야 되겠죠. 그 테슬라가 그동안 이제 모바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데이터를 계속 계속 수집해 왔었고, 그리고 모바학습 이어서 강학습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정말 AI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율주행 기술을 만든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네. 이게 물론 최근에 기술이 많이 발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제 사람을 대체할 만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기술을 집약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학습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인지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AI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도된 훈련이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쉽다라면은 자율주행 레벨 3, 레벨 4, 레벨 5가 금방금방 가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그만큼 어떤 데이터가 축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좀 관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연합해서 현대차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시증 사업을 통해서 만약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많은 기술적 진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 쪽 자율주행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 축적,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진행이 왔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따라잡을 수는 있다. 근데 당장은 테슬라와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현대차는 저희 방송에서 최근 계속해서 관망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관망 의견을 많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김성훈 대표님께서는 현대차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추경 매수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이런 거죠. 이제 지금 60만 원 근처죠. 우리가 최고가가 59만 5천 원대 구간에서는 당연히 단기간에 너무 과열적으로 올랐으니 네. 과열을 시킬 수 있는 매물 소화 과정이 당연히 필요했던 건데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가 원래 박스권이 20만 원대 초중반에서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한 3, 4개월 만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단기간에 봤을 때는 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48만 원대 구간은 저는 굉장한 건전한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부터는 어느 밸류를 받아야 되느냐. 이제 자동차의 밸류는 사실 도요타와의 이제 동일한 밸류가 지금 48만 원대의 구간이고 그 다음 영역에서는 이 로봇이나 자율주행의 밸류를 받아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실 이 앱티스하고 이제 이 앱티브하고 같이 투자를 했던 모셔널이라는 자율주행 4 관련된 이제 레벨까지는 올라왔던 수준으로 공동 이제 설립을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앱티브 자금은 엑시트를 했고 현대차가 이제 한 85% 지분을 갖고선 이것을 계속해서 자율주행의 구현을 많이 이 지분 투자를 하면서 노력을 해왔던 상황이라서 저는 당연히 이 로보택시와 관련돼서는 테슬라의 일부는 뒤질 수 있지만 계속적인 투자를 단행을 한다고 했을 때 현대차도 약점이었던 로보택시 분야에서 당연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이 확신적인 흐름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대차의 지금 가격대의 수준은 사실은 접근해봐도 크게 잃을 만한 저는 가격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눈여겨볼 수 있는 탑픽 좀 꼽아볼까요? 네, 일단 현대차 그룹 말고요. 실적이 너무 잘 나왔던 타이어 업종을 하나 뽑아왔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인데 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사실은 어찌 보면 로보틱스와 같은 모멘텀은 편성하지 않잖아요. 네. 로봇하면은 타이어가 이제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로보택시와 전략에 대한 가시화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 긍정적인 모멘텀은 타이어주도 받을 만하다. 그래서 주행 시간이라든가 주행에 대한 거리 확대에 따라서 교체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이 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지금 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또 보였고 네. 그다음에 이 5위 타이어, 그러니까 오리지널 타이어에서도 EV, 그러니까 전기차향 타이어가 이제 고가, 사실 고부가 가치인데 여기에 비중도 지금 30% 이상을 돌파를 하면서 사실 최근에 자동차 부품 얘기할 때 타이어주들 부품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밸류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가격대, 왜냐하면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부품주 가운데에서 군계 일학처럼 지금 신고가 영역을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74,000원대를 지금 돌파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수를 한 한온 시스템에 대한 비용도 일부 이제 실적으로 다 반영을 하고 연결 실적으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한온 시스템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한 회복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에 대한 힘은 한국 타이어가 발목을 잡았던 한온 시스템에 대한 회복력과 본연의 가치가 지금 충분히 발휘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안에서 탑픽 종목 한국 타이언 테크놀로지 선정해 주셨습니다.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죠. 또 더불어서 EV 배출이 비중이 확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의 상승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안건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안건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이사가 가져온 안건인데요. 전력설비입니다. 내용도 살펴볼게요. 네, 미국에서 통한 초고압 변환기 전력설비주 짜릿하게 오를까 올라왔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이 미국 전력시장에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약 7,800억 원이 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미국에 진출한 한국전력기기 기업의 계약 중에 역대 최대 규모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북미를 중심으로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가 맞물리고 또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서 줄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호황기를 맞이했는데요. 정태근 이사님,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등 이렇게 빅3 기업들이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호황기가 계속될 거라고 보실까요? 당분간은 계속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주잔고가 전년 대비해서 계속 증가를 하는지 아니면 증가세가 주춤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2025년이 끝난 시점에서는 아시다시피 3년치 일감이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호황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호황이 그러다 보니 호황이 아시겠지만 초고압 변압기 쪽으로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네. 그리고 그쪽으로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2022년, 2023년 그때부터 시작된 노후 전력망 교체 요 부분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주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되면 투자를 중단한다는 얘기만 안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수주 호황은 뭐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질문하신 것처럼 이 전력업체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초고압 변압기 수요 정점 시가 다가올 것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제 초고압 변압기뿐만 아니라 이제 배전기기 쪽으로도 이제 공장 증설을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인 현대일렉트릭이 그 청주의 배전기기 전용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초고압 호황이 앞으로 이제 배전용 호황으로도 이제 지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초고압 변압기 어떤 정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좀 두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좀 한 상황들인데 일단 이 초고압 호황이 앞으로 이제 배전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초고압 쪽 같은 경우는 이게 교체 주기가 상당히 좀 길거든요. 네. 이게 한번 이제 조성되고 나면은 20년, 30년 정도 걸리는데 이 배전용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짧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장 규모도 초고압보다 더 크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송전용 같은 경우는 전기 생산지 한 군데지만은 이 전력 생산하고 난 다음에 송전을 하고 받는 배전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각 수요처들이면 가정될 수 있고 공장될 수 있고 뭐 일반 건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처는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까지 이제 열리게 된다라면 또 공략을 해 나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수주 호황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단지 그렇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시장이 만족할 만한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문제인데 네. 시장이 만족할 만한 어떤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보여주느냐 이런 부담을 이제 계속해서 전력 설비는 안고 일단 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력기기 호황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변압기 수요가 정점에 다르는 시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미국발 수출 모멘텀에 또 에너지 고속도로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국내 정책 모멘텀까지 가세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력설비랑 또 ESS 등 주변 섹터까지 시세가 번질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ESS와 관련돼서 뭐 2차 전지 종목들도 이런 흐름에 좀 편승한 상황이고 네. 뭐 태양광 배터리도 사실 ESS가 이제 필요하고 또 변압기도 같이 이제 패키지 상품으로서 우리가 전력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데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지금은 국내 모멘텀과 국외 모멘텀을 지금 같이 받고 있다. 거기에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을이라는 명칭으로서 지금 이제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격적 투자로 인해서 미국이 사실은 관세를 매기더라도 그 관세를 고객사가 다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지금 마련이 됐다라는 점에서 있어서는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 전력기기 3사라고 하는 이 수주잔고를 보면은 거의 한 27조에서 30조까지 수주잔고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반도체 종목에서 후행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전력기기의 이 사이클인데 오히려
이런 수주장고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쪽 흐름의 소부장보다 저는 더 매력적인 게 오히려 변압기 쪽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인 구리 가격도 사실 최근 들어서 워낙 급등한 탓에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네. 뭐 연말까지 봤을 때는 뭐 톤당 가격이 지금 12,000달러에서 그 15,000달러까지도 예상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에 제품 가격을 다시 한번 녹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변압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앞서서도 랭커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HVC라고 해서 이 송전의 교류 전압을 직류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전력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까지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서해안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서 수혜주를 우리가 하나 생각한다면 저는 변압기를 놓칠 수 없다. 거기에 또 배전 쪽까지의 이 성장 동력을 계속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탑재를 했기 때문에 북미 시장 더불어서 유럽, 뭐 동남아시아 지금 이 경력에 대한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요. 원체 수준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당장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아직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는데요. 이번 이슈로 인해서 또 전력섭이랑 ESS 등 주변 섹터로 시세가 확산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서서 김성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구리 가격 인상이 네. 또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관세라던가 또 다른 우려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도 지금 계속해서 호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게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물론 뭐 종목에 따라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뭐 반도체가 됐던 자동차 됐던 지금 얘기하던 전력 설비가 됐던 리스크는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시장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시장이 과연 그 부분을 바라보냐 안 바라보냐 이런 이슈 우선순위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는 그런 변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전력 설비 업체가 수입업 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히 가격 전이가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도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한 부분들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케빈 워시 어떤 달러 가지수, 달러 강세 이 현상 때문에 세계 원자재 가격이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케빈 워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달러 가지수에 대한 생각이 만약에 변함이 없다라면은 아마 앞으로 자산시장의 변화는 또 있을 수밖에 없고 최소한 상승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담은 완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저는 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이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탑픽 종목 알아볼까요? 네. 아마 전력 설비 쪽 얘기하게 되면은 변압기 3사 쪽이라든지 이쪽을 많이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배전 기기 쪽에 제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일 전기를 준비했습니다. 배전용 변압기의 어떤 탑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송전용 변압기, 송전용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일진전기라든지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뭐 이런 4개 업체가 피트기에 경쟁을 하고 있는데 배전용 변압기 같은 경우는 산일 전기가 거의 독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63%나 성장 흐름들이 나왔었고 이게 결국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재생이라든지 데이터 센터형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이 짓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형의 어떤 배전기라든지 배전용 변압기 같은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배전용 변압기라든지 배전 부분뿐만 아니라 전력망 수주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산일 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도 실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초과압 시장 진출 얘기도 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생산 설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또 이제 이 부분을 또 생산한다고 하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일 전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LS 일렉트릭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변압기 3사 중에 유일하게 이제 전고점 돌파가 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배전용 부분의 어떤
호황 영향 때문에 이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산일 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된다라면 추후에 27만 원대 가격을 돌파할 가능성이 일단 개인적으로는 뭐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갈색 선과 빨간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 이 단기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완만한 우상향이 지속이 되는데 작년 10월달 같은 그런 이제 거래량만 수반이 좀 되게 된다라면은 17만 원 돌파도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탑픽 종목 산일전기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탑픽 종목까지 자세하게 만나봤는데요. 긴급회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